학교 여자 화장실에 교사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남 지역의 교사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에 8일 밤부터 9일까지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다음 주까지 장마권에 들어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11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제2부의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0일 오전 9시 기준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김해 거주지를 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최근 김해와 창녕의 한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가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사들의 일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24일 여자 화장실 변기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40대 남성 교사. 해당 교사의 휴대전화에도 몰카로 추정되는 영상물이 무더기로 발견돼 수사 중입니다. 비슷한 시기 창녕의 한 중학교 교직원 화장실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는데 이 카메라 역시 30대 남성 교사가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믿고 보내는 사람이 교사잖아요. 그 교사들이 몰래카메라의 주범들이라고 생각하면 보통의 학부모님들은 다 진짜 좀 경악하실 일이긴 합니다, 이건. 민감한 애들은 진짜 학교에 화장실 못 가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난 5년 동안 경남도 내 일부 교사들의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2016년 4건, 지난해에는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건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근 부산과 비교해보면 1.5배 많은 수치입니다. 교육청이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적게 징계를 주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교사들의 일탈. 강력한 징계와 함께 교사 선발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김해시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부인하다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불법 촬영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이틀 동안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까지 장마권에 들어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시 사등면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입니다. 축대 일부가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영에서는 폭우로 쓸려온 나뭇가지가 도로에 떨어져 한동안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남 지역에 200mm 가까운 장맛비가 내리면서 여기저기서 피해가 속출한 겁니다. 남해 먼바다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고온 다습한 수증기를 머금고 북상하면서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면서 더 이상 피해는 없었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일요일부터 장맛비가 다시 시작돼 다음 주까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주말인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남해안과 내륙 곳곳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큽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비가 이어지는 만큼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경남 지역 다행히 큰 비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부산 지역은 오전까지 내린 비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새벽부터 내린 강한 빗줄기는 오후 들어 급격히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10일 낮까지 부산 지역 누적 강수량은 200mm를 넘겼고 영도군은 250mm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간당 최고 강수량도 70mm를 육박할 정도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도심 곳곳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도구 동삼동 체육공원과 한진중공업 인근 도로, 해운대 요트 경기장 일대 도로는 한때 무릎 높이까지 물이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백스코 한승센터 인근 도로에서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가 침수돼 운전자가 급하게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도로가 침수되면서 도로 부분 통제가 이뤄졌고 극심한 교통 정체로 이어졌습니다. 오전에만 200mm 이상의 비가 내린 영도구의 일부 주택은 침수 피해가 여러 건 접수돼 소방에서 긴급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사구에서는 버스 차고지 뒤편 야산이 폭우로 연약 집안 일부가 무너지며 토사가 유출돼 버스 1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주변 상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면서 차량 한 대가 침수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10일 오전부터 오후 1시 사이에만 부산 소방부문은 154건의 배수 지원과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가 오는 집중호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외국 품종의 농산물을 주로 재배했기 때문에 로열티를 주는 나라에 속했습니다. 경남 지역 대표 농산물 딸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경남에서 개발된 딸기 품종 금실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로열티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김현우 기자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딸기 품종의 90%는 일본 종묘였습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셈입니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 개발된 서량 품종을 중심으로 딸기 육종 연구가 꾸준히 이어졌고 그 결과 최근에는 국내 딸기 품종의 95.5%가 국산으로 채워졌습니다. 전국 딸기 생산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경남 지역도 딸기 육종 연구에 공을 들이긴 마찬가지. 지난 2016년 경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금실 자체 품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016년 연농가 4헥타르에 불과했던 재배 면적은 3년째인 지난해 200여 농가 75헥타르까지 늘었습니다. 시장성이 확인된 셈인데 세계 최고 종자 강국인 미국도 금실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로열티 1억여 원을 내고 금실 딸기의 조직 배양묘 10주를 우선 공급받기로 한 것.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대 경북 지역의 산타 품종이 중국으로 수출된 적이 있지만 미국 수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수출 계약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얄티를 우리가 주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이제 그런 큰 의미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종자 강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실 딸기는 수확 시기가 빠른 촉성 재배용으로 풍미가 깊고 식감이 우수하며 과형이 예쁜 게 특징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금실의 가치를 확인했고 중매를 자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매를 섰거든요. 원래 중매가 성사가 되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서 다시 한번 흐뭇하게 여깁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 농업기술의 연구 성과물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부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미국 내 종묘 생산과 판매, 과실의 판매를 허용하지만 한국으로 역수출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10주를 받아간 뒤 향후 시장 반응이 좋으면 추가 수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로선 세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셈입니다. 거기서 개발된 어떤 종자보다도 금실은 더 우수한 종자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금실 딸기를 세계인들의 식탁에 올려서 대한민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리고 한국 농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은 힘이나마 국내를 넘어 미국 수출길에 오른 경남 딸기 금실. 로열티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두 차례 파행 끝에 열린 제11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제2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종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57표 중 30표를 얻어 제2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애초 여야 교섭단체는 의장과 제1부의장은 민주당, 제2부의장은 통합당 몫으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낙선하면서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장규석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이 같은 당 송순호 도의원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 부의장은 지난 9일 송 의원이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해 의장실에서 항의하던 중 자신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배당돼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오전 9시 기준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확진자는 김해에 거주지를 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이 남성은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마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선이 겹친 접촉자 2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141명으로 129명이 퇴원하고 12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김해시가 올해 가야 문화축제를 취소합니다. 올해 44회째를 맞는 가야 문화축제는 지난 4월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10월 하반기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가을 확산 우려가 있어 최종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합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대표 여름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은 매년 7월 말 영상 테마파크에서 열리던 2020 고스트파크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황강변 둔치에서 열리던 바캉스 축제 일정을 연기해 황강 패밀리 컬러레이스와 모래 조각대회 등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 중심의 축제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매년 여름 도시공원, 녹지대 등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 29곳의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매년 7월 중순 개장했지만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전국 확산세에 있어 운영이 취소됐습니다. 수경시설 43곳 중 경관, 조명분수 등 접촉을 하지 않는 수경시설 14곳은 가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창원과 함안, 의령, 창녕 지역의 레미콘 종사자들이 13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는 지난 4월부터 운송료 인상을 두고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지회가 요구하는 1회당 운임료는 4만 5천 원으로 현재 운임료에서 5천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요구했으며 오는 13일 경남도청 앞에서 레미콘 임단협 승리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통합시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역사와 추억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창원시 변화상을 보여주는 사진, 지금은 없어진 장소와 행사 등을 찍은 사진 등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통합 10주년 기념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를 받으며 16편을 선정하고 수상작은 다음 달 말 인터넷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창녕군의 지역 특산품인 깐마늘이 일본으로 수출됐습니다.
창녕군은 10일 우포 농협산지 유통센터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마늘 2톤 선적식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녕군은 일본 바이어 측과 올해 150톤을 계약했지만 마늘값 인상 등으로 총 수출량은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창녕 마늘은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일본에 600kg이 시범 수출된 바 있습니다. 고성군이 경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순회 마을 공동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거창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유수상 센터장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장찬호 군정혁신 담당관의 고성군 마을 공동체 정책과 센터 설립 등의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고성군은 이날 포럼과 함께 고성군 마을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면서 마을 공동체에 대한 고성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통영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생활방역 지원과 농어촌 일손 돕기 등 111개 사업에 8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합천군이 7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합천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모두 738건 2,400만 원으로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번 미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납세자 착오 신고 등으로 과다 납부된 세금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밀양시 관내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거창군 한마음봉사단에서 거창군 북산면 마을 주민 100여 명에게 자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합천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가족사랑 봉사단에서 양파 수확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김해 하손마을이 거리 미관 사업 일환으로 풍차 모양 벽화와 조형물로 꾸며졌습니다. 통영시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직무 역량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함안군에서 아라가야 연구보건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 흐린 가운데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 한때 거창, 합천 등 경남 북서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 예보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입니다. 구름 많겠고 바다의 물결 높습니다. 최고 3.0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모처럼 우산이 필요 없겠고 빨래도 야외 건조하기 좋겠습니다. 식중독균 활동이 활발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